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반도체 유리기판에 대한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는데 그 중에서 YC캠 다음으로 이 주식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전히 저평가인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3,000명을 넘어서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정리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그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꼭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먼저 봐야겠죠. 이번에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선 기업이 처음으로 사상 4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27일 기준에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이 모두 2조 달러 하나로 2,758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했고요. 원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2조 달러를 넘었었죠. 그런데 알파벳이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했고요. 거기다가 사상 처음으로 배당을 실시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기존에도 한번 2조 달러를 달성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장마감 기준이 아니라 장중에 잠깐 터치하고 내려왔던 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2조 달러 이상에서 시가총액이 마무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열풍으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8개월 만에 2조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사실 AI 열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즉 그만큼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올라간 만큼 반대로 소외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죠. 과거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CPU를 만들면서 PC혁명을 이끌었던 인텔의 가치가 엔비디아의 16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합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에 인텔의 시가총액에 대한 규모가 2,70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20년이나 지났는데 현재에 대한 시가총액은 1,357억 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CPU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에 대한 주가에 대한 가치는 20년이 지난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CNBC에서 인용한 말을 들으면 미국에서 가장 큰 칩 회사였던 인텔이 최근 몇 년간 1년의 헛발질로 수많은 라이벌에게 추월당했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텔이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날렸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칩에 대한 붐을 놓쳤죠.
애플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대한 열풍이 불었을 때 인텔이 그 시장을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삼성과 그리고 자신이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만들면서 스스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냈고요. 이번 AI 붐에서도 인텔이 시장을 놓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함께 파운드리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파운드리와 함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유리기판 진출을 선언하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뭐냐? 인텔의 비전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현재 인텔의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와 그 투자에 따른 수혜를 누가 볼 수 있을 것이냐가 시장의 핵심인데, 이번에 인텔이 세계 최대 규모로 뉴로모픽 시스템을 공개를 했죠. 지난 18일 날 기준으로 세계 최대 뉴로모픽 시스템인 코드명 할라포인트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할라포인트가 뭐냐? 주로 사용되는 AI 워크로드에 적용 시 최첨단 컴퓨팅 효율성을 입증한 최초의 대규모 뉴로모팩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당 380조 개 이상의 8비트 스냅스와 240조 개 이상의 뉴런 연산 처리가 가능한 엄청나게 획기적인 기술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이 산업의 자체가 미세화에 대한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능이 한계에 임박하면서 패키징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패키징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단순하게 반도체 하나하나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에 대한 관심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텔이 지난 5월 우수한 유전 특성을 가지고 높은 내화학성과 내열성을 가진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텔이 지난 5월에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업계 지각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주역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텔이 CPU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CPU 등 유리기판을 적용할 물량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로 유리기판 경쟁의 선두를 잡을 것으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쪽에서 선두 주자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앱솔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조지아 1공장 건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분기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1공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생산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객사에 제공할 시제품을 양산하는 만큼 이 유리기판에 대한 대량 생산에 대한 모멘텀은 나오지 않겠지만, 유리기판에 대한 시제품이 나오고 그 시제품에 대한 평가들이 시장에 하나 둘씩 노출이 될 때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조금씩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과 LG도 10조 규모의 유리기판 시장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등 전자부품 업체들은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CES 2024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를 했죠.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2025년도에 시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가만히 있을까요? 대표가 지난 3월에 주주총회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고객사들의, 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고객사들의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이미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을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차세대 반도체로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전도율도 상당히 높고요. 이게 보통 많이 쌓다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이 기판 자체가 휠 수가 있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단단하기 때문에 휘는 부분에 대한 강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유리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나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수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수율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패권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맥점이 될 것이다 라고 현재 시장이 보고 있고요. 자, 이처럼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지금 삼성전기가 먼저 이슈를 터뜨립니다. 삼성전기는 글로벌 제조, 장비 회사와 협력을 물론 삼성그룹 전자 계열 업체들과도 공동 연구 개발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 선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조만간 독일의 LPKF와 그리고 LPKF 코리아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함께 4자 간 기술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는 두 회사는 유리기판 제조에서 핵심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관통 전극을 위한 장비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기판에다가 구멍을 뚫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인데 대표적으로 LPKF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폴더블 유리기술 등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고요. 현재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던 선두인 인텔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들,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하나둘씩 쏟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삼성전기죠. 이번에 유리기판에 대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전기는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현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존 기판 대비 고사양 반도체에서 이 유리기판을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삼성전기가 CES 2024에서 유리기판 사업 추진을 발표한 지 단 3개월 만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만큼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AMD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앱솔릭스를 포함해서 여러 업체들의 유리기판 샘플을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업들이 유리기판을 양산한 다음에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교적 쉬운 이 유리기판에 대한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왜 유리기판과 관련된 기술을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유리기판 양산에 투입되는 소재와 부품, 장비 회사들도 시장 개척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 반도체, 광학장비에 대한 제조업체들부터 소재 기업들까지 기술 개발 진출과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장점만큼 중요한 게 바로 수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리기판에 대한 장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격이나 그러한 부분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멀쩡한 것인지 수율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검사하는 검사 장비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고객인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유리기판 산업에 투자하는 선두 기업인 인텔과 직접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뭐다? 바로 인텍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머신비전 기반의 외관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인데 해당 기업이 이번에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HBM 어드밴스드 패키징 모듈 외관 검사 시장뿐만 아니라 유리기판 검사 장비 개발에도 착수를 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미 인텔 측과 유리기판 기반의 반도체 모듈 관련 외관 검사 장비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현재까지도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검사 장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선두인 인텔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때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왜 인텍플러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내용들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갤럭시 핸드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은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컨텐츠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한 다음에 밑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100%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마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회원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간단한 약관 동의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창이 뜰 겁니다. 일단 창에는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나 집 주소와 같은 개인정보를 최소화시켜 놨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겁니다.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 있는 비밀번호는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을 마무리 지으셨다면은 로그인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만드셨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무료 로그인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은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공지사항에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힌 글이 있을 겁니다. 해당 정리글을 클릭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자료집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해당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집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일단은 핵심 자료집 말고도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낼 수 있는 급등주들을 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즉 내가 단기 스윙, 단기 중장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2거래일, 3거래일, 일주일 안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단기 시세 종목군들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컨텐츠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내가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 이전에 장전급등 뉴스 컨텐츠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만 보셔도 오늘의 시장 핵심 뉴스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 급등주들이 나옵니다. 그 급등주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제가 직접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모두 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해당 컨텐츠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